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배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공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나의 신체로 감각하고 경험하는 공원. 앞부분에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눌 테고요. 뒤에서는 제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뽑아본 공원 10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잡지로부터 당신의 공원은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조경과 도시 설계를 전공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쓴 글의 소재 대부분이 공원이었는데 또 제가 용산공원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같은 데도 관여하면서 공원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공원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더니 답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그 원고의 제목을 나의 공원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구나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저의 정말 진짜 공원을 만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이라는 도시로 연구년을 가서 4계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시애틀이라는 곳은 미국 북서부 제일 위에 있죠. 굉장히 자유롭고 진보적인 도시인데요. 제가 시애틀로 연구년을 갈 생각을 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잘 아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나 한국 영화죠. 만추 이런 데 나오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경관을 꼭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시애틀이 세계적으로 수제 맥주의 아주 성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스워크 파크라는 공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스워크 파크라는 곳은 원래 석유 정제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석유 정제 공장이 문을 닫고 그곳의 건물과 여러 시설, 그곳 털을 재활용해서 만든 산업시설 재활용 공원인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죠. 이런 것은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가보지도 않고 이곳에 대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곳의 어떤 의미를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 환경미학 논문들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됐고, 하지만 굉장히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안 가보고 쓴 거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책으로 연애를 한 느낌?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어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도착한 지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이 가스워크 파크로 달려갔는데요. 정말 이 공원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산업시설을 재활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곳이 어떤 참여와 공감각적의 미학을 풍긴다는 그런 이론적인 해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처음 간 이 공원에서 살포시 공원 한 언덕에 앉아봤습니다. 그리고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공원에 오랜 시간 멍하게 앉아본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뭘 조사하고 사진 찍고 글을 뭐 써야 될까 이런 거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녔는데 이 처음 간 시애틀의 가스워크 파크에서 처음으로 이 공원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땅에 나의 신체가 참여하는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일몰 때가 됐는데요. 이 일몰 때가 되자 파란 하늘이 정말 보라색을 거쳐서 진홍을 거쳐서 주황으로 변해가는 그런 일몰의 향연이 제 신체를 막 덮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가스워크 파크에 아주 친한 친구가 돼서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아마 그곳에 오래간 시민들보다 더 자주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애틀의 공원들을 아주 편하게 일상 속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도 앱을 봤더니 1년 동안 그 도시에서 간 공원이 50곳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 비평의 대상이던 공원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도시의 낯선 공원들에서 나의 일상 속으로 공원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그 뒤로도 이제 공원은 제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모두 함께 쓰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공원, 내가 직접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공원을 찾는다면
우리의 도시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공원을 찾아서 나서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이 자신만의 공원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아주 지극히 주관적으로 뽑은 나의 공원 베스트 10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낸 책 공원의 위로에는 더 많은 공원이 등장하지만 그중에 몇 곳을 정말 제 마음대로 엄선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유도 공원입니다. 정말 제 최애 공원입니다. 양화대교에 걸쳐져 있죠. 이 선유도 공원은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섬이 아니라 봉우리였습니다. 선유봉, 신선이 논이는 봉우리라는 뜻의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봉우리였습니다. 경제 정선도 아주 즐겨 그렸던 봉우리죠. 근데 이게 20세기 초에 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25년 을충년에 역사에 기록된 아주 가장 큰 홍수가 났는데요. 그 이후 이제 제방을 쌓아서 한강을 치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유봉을 비롯한 한강변의 많은 산들의 허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한 땅이 되고요. 마침내 섬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섬에는 정수장이 들어섰습니다. 선유정수장이 오랫동안 자리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죠. 이 물공장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선유도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유도 공원은 한강 최초의 섬공원이자 국내 최초의 산업시설 재활용 공원이라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선유도 공원의 정수는 공감각의 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또 우리의 근운동 감각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는 정말 다양한 감각의 연합을 선유도 공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숨에 다가오는 서울의 냄새, 살갗에 와닿는 서걱한 강바람, 시멘트 기둥의 생살과 물얼룩의 물성에 포개진 녹색 생명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동거하면서 빚어내는 생경한 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나 다 좋은데요. 저는 의외로 겨울의 선유도 공원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눈 내린 아침에 아무런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선유도 공원을 걸으면 옛날 정수장과 새 공원의 경계가 지워지고요. 순수한 형태 그 자체만 우리 앞에 놓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공원도 역시 한강에 있는 섬입니다. 노들섬 많이 아시죠? 도시의 소란을 피해서 잠시 자발적으로 표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한강대교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 타시고 가다가 그냥 노들섬에 내리시면 됩니다. 서늘한 강바람을 친구 삼아서 섬 하단의 시멘트 둔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갈라진 시멘트 틈새로 야생의 풀들이 막 삐져나와 있는데요. 이런 길은 반세기 가까이 우리에게서 버려져 유기되었던 노들섬의 옛 시간입니다. 일몰 때 가면 더욱 좋습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해넘이가 막 시작되는 시간을 맞춰가면요. 정말 낭만적인 서울과 한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공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공원은 원래 쓰레기 산이었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있던 곳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지 정상에 만든 하늘공원에선 이름 그대로 정말 하늘만 보입니다. 서울 어느 곳이나 건물이 항상 시야에 걸리고 아니면 산이라도 보이잖아요. 이 하늘공원에 가면 정말 하늘의 경관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잠재우는 아름다운 노을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노을 맛집이기도 합니다. 억새풀의 거친 물성이 빚어내는 질감이 우리의 잠자고 있던 촉각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공원 밑에선 오래전 쓰레기 매립지에 묻힌 도시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일종의 인류세의 경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숲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끝없이 도시를 걷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정답은 경의선 숲길입니다. 이곳은 원래 의주까지 가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이라는 철로가 지나갔었죠. 도시를 두 동강 낸 철로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폐선 부지가 되고 그 바뀐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펼쳐져서 아주 좋은 공원으로 바뀌었죠.
이곳을 걸으면 대로변에서 볼 수 없는 서울의 속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공원을 요즘에 선형공원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선형공원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지만 이 선형을 따라서 도시와 직접 맞붙어 있어서 이 공원이 도시를 살리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형공원을 따라서 계속 변하는 도시 풍경을 가로지르면 우리 빡빡한 일상에 속박됐던 우리의 팔다리가 주권을 회복합니다. 저는 이 선형공원, 특히 경의선 숲길공원을 가끔 가면 건강한 리듬과 활기찬 표정으로 우리 도시를 걷고 있는 많은 건강한 분들을 만납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서쪽으로는 가좌역, 동쪽으로는 효창공원까지 이어지는 6.3km의 긴 노선이죠. 하지만 꼭 완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핫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못 이긴 척하고 그 유혹에 몸을 맡겨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광교호수공원입니다. 우리 주변 또 신도시 같은 데 보면 호수공원이 굉장히 많죠. 호수공원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호수공원 중에서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저는 수원, 광교 호수공원을 꼽고 싶습니다. 높고 낮은 여러 갈래 산책로가 막 엮이고 엇갈리면서 수변을 따라가는데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호수공원은 원래 과거에 원천 유원지가 있던 아주 오래된 유원지의 기억을 품고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유원지의 기억과 세련된 신도시가 포개진 시간의 레이어가 아주 두꺼운 그런 공원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의자가 있습니다. 이 넉넉한 의자가 걷다 지친 산책자를 환대합니다. 다음은 시흥으로 가볼까 합니다. 시흥에 백옷 신도시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백옷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변을 막 걷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모래에 신발만 가질 걱정 없이 해변을 쫙 걷고 싶다면 이 경기도 시흥의 신도시 외곽을 따라서 서해와 접하고 있는 백옷 하늘공원만한 곳이 없습니다. 직선형 해안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2시간 가까이 걸어도 단조롭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초고층 아파트가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굉장히 어색한 경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해지는 쪽을 향해서 무작정 직진하다 보면은 갯내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노을이 막 내 몸으로 달려듭니다. 시흥에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원래 소래 염전이 있던 곳입니다. 소금 생산하는 곳이었죠. 이 소금 생산이 중단된 뒤에 사실 버려졌습니다. 불모의 땅으로 유기된 오랜 세월을 겪고 최근에 생태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묻과 식물, 이 뒤섞인 굉장히 두꺼운 질감, 바람이 실어 나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함께 빚어내는 그런 공감각의 경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바다가 대지를 부르고 대지가 바다를 부르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행대의 경관입니다. 경계의 생태계입니다. 이런 경계가 발산하는 풍경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야구장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창원 NC파크처럼 정말 최신식 첨단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야구장도 있어요. 이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최고의 한국 야구장은 부산의 사직야구장이죠. 별명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노래방. 야구장이 무슨 공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공원은 야구장이죠. 야구장은 집단의 힘과 익명의 자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열광과 고뇌가 함께 변주되는 그런 공원이죠. 다음은 오목공원이라는 곳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꽤 오래된 오목공원이라는 동네 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이 최근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새로 리노베이션을 마쳤는데요. 이 중앙에는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요. 그걸 둘러싸는 아주 경쾌한 디자인의 정사각형 회랑이 있습니다. 이 회랑은 아주 넓은 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넉넉한 지붕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공원에서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막 흩어놔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계한 분은 이 공원을 도시의 라운지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랑 상부에 올라가면 풍성한 숲과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망대이자 공중 산책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송현동 공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복궁 바로 옆에 가면 송현동 공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방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높은 담벼락이 있어서 사람들은 여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곳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했던 미지의 땅, 금단의 땅입니다. 이곳이 많은 사연을 거쳐서 얼마 전에 개방됐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도시에 왜 여백이 필요한지 우리의 그냥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열린 경관의 힘과 매력을 발산하면서 이 송현동 공터는 우리 도심의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유려한 인왕산과 장엄한 북악산의 산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백의 경관은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백이 도시를 살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일단 공원에 갑니다. 라틴어 경구 중에 솔비투르 암블란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해석하자면 걷다 보면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공원을 찾아서 마음껏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도시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공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원과 도시에 관한 새 책을 냈는데요. 제목은 공원의 위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책 앞 표지에 보면은 우리 편집자께서 그곳을 걸으면 눅눅한 머릿속이 바삭해진다라는 카피를 뽑아주셨는데요. 이 말처럼 공원은 소란하고 답답한 도시의 삶에 위로와 여유를 주는 청량제 같은 장소입니다. 저는 공원 같은 책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꼭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다가 어느새 공원의 형태와 미학, 도시와 공원의 관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말이죠.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책장을 덮고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맨 다음에 공원으로 나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감각을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책에 나오는 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편하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